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오늘은 입대를 앞둔 분들, 그리고 고무신이 될 분들, 그리고 기다리시는 부모님이 되실 분들을 위해서 입대 가이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보고 들어가시면 훈련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악한 인권 유린의 현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슴속에 필살기를 품을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최근에 한 대법관 아저씨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으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저랑 똑같은 공군에 입대를 하니까 많은 걱정을 하는 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좀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뭐 저랑 별 관계는 아니시고요. 저희 아버지 친구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법관님도 신뢰를 하는 법알못 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군대 수사계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온갖 가혹행위, 온갖 폭력행위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 믿지 마시고 직접 군 수사기관에서 근무한 저의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대를 하실 때 어떤 것들이 걱정이 되십니까? 훈련이요? 훈련은 사실 걱정할 게 못 됩니다. 왜냐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프거나 또는 매우 우울할 때 훈련을 빠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훈련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계속 빠지면 그거는 군 복무를 하는 군인의 자세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지옥 훈련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버텨낼 수 있어요. 날씨가 흐리기만 해도 무릎이 쑤시는 나이에 군대를 가서 저도 다 버텨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가혹행위, 폭행, 협박입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이런 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규율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들이 훈련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인권을 유린시키는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욕입니다. 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수많은 욕을 들었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욕해요. 나이가 많다고 욕먹었고, 저는 남들보다 달리지 못한다고 욕먹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 훈련소 대표 병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치욕적인 쌍욕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군 형법상에서는 모욕이 상관에 대해서 또는 초병에 대해서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교나 동기들로부터 먹는 욕은 어떻게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훈련소에서 먹는 쌍욕은 참으세요. 그러다 죽으라고 합시다. 그 다음으로 다룰 것은 폭행과 협박입니다. 아까 모욕과는 달리 군 형법도 여러분들을 보호해줍니다. 오히려 일반 법보다 더 처벌의 수준이 셉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무기를 썼다든지 이러면은 처벌이 가중되겠죠. 그 다음은 가혹행위입니다. 가혹행위가 일어날 시에는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군대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가혹행위가 없어졌다고들 말합니다. 맞아요. 가혹행위는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름으로 존재해요. 기합을 주면서 기합이란 말 안 쓰고, 얼차려란 말 안 쓰고, 동기부여 또는 체력 단련이라는 이상한 말을 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합들은 군대에서 당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저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혹행위가 되면 안 되겠죠. 기합과 가혹행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대강당에서 공부를 할 동기가 안 보인다면서 동기부여를 시켜주겠다고 펜을 앞으로 쭉 뻗어서 2시간 동안 들게 하는 게 그게 동기부여입니까? 빵 간식이 나왔습니다. 실수로 신나서 뜯다가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우리에게 준 간식을 감히 떨어뜨리냐며 훈련에 대한 동기가 부족하다면서 그것을 모든 모래와 흙을 털어내고 먹게 만들었습니다. 흙과 모래를 완벽히 처리 못하고 먹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동기부여입니까? 이게 체력 단련이에요? 이거는 가혹행위예요. 자, 이제 폭행, 협박, 가혹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입니다.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는 이런 상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장을 목격하신 분들은 또는 내 스스로가 당했다면 반드시 상관에게 신고하도록 합시다. 만약에 동기 병사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다면 그 병사는 아마 합당한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교가 그런 일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위해서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대를 가셔서 편지 쓸 기회가 정말 많습니다. 편지 쓸 시간을 이용해서 밖에서 내가 건강히 나오기만을 바라는 분들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 문제를 일으킨 놈의 소속, 이름, 계급을 반드시 정확하게 적고 사건의 경위도 정확하게 적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도록 부탁을 합니다. 이거 오버하는 거 아닙니다. 법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조교가 저지른 문제는 해결되기 힘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훈련소에서 어떤 조교가 자기랑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발로 차고 넘어뜨려서 목을 조르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때마침 그 다음 시간이 군법 교육 시간이었습니다. 벼르고 있었어요. 예상대로 군 법무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이런 일이 훈련소에서 있으면 안 되겠죠. 이러면서 혹시라도 이런 일을 경험하신 분 손을 들어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은 딱 2초만 줬습니다. 그냥 어차피 없죠? 식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어서 그때 당시 방금 제가 목격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모든 훈련병들을 연병장으로 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분대장, 그러니까 조교조, 그 사람이 단상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신고를 한 사람 올라와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면 자기들이 오해를 풀어주겠다고 합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분명히 법에는 신고자를 보호하라고 차별 대우 받게 하지 말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간은 그 수많은 조교들이 단상 뒤에서 팔짱 끼고 서 있는데 그 위로 신고를 한 저보로 올라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요. 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거기 올라갔다간 제 남은 훈련 일정이 다 망가질 것 같았기 때문이죠. 올라가지 않았더니 그 조교는 아주 흡족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우리를 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 가해 조교는, 그 병사는 또다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게 군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에 진정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세 번째 단계도 편지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훈련소 안에서는 전화를 쓰기가 참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교도 뒤에서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사생활 보호 그딴 거 없습니다. 편지를 쓰셔서 해당 훈련소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이 일을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제가 수사계 출신이어서 무조건 수사기관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다면 군대 안의 그 어떤 기관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시면 그 가해자는 그 다음날 또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안 보이게 될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군대를 나라를 지키러 갔지 누군가의 놀이기가 되러 가신 것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 반드시 가슴속에 품으시고 군생활 끝까지 건강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봐주시는 건지 랜슬롯을 보시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준비가 되면 한 가지 공개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